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목을 미국과 중국의 자원전쟁 3라운드다 라는 건데요. 1100경의 노다지,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1100경의 노다지가 누구 품에 들어가느냐 라는 자원전쟁이 시작되는데, 이게 또 마침 진영전쟁으로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같은 불량 독재국가 한 진영, 그리고 미국과 일본, 유럽 같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진영 한 진영, 이렇게 나뉘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또 1100경 이거 도대체 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을 무기화하는 시대가 되었죠. 독재자들의 자원 갑질입니다. 히토류. 중국은 뭐 사안이 있으면 막아라 히토류, 히토류 일본 니들한테는 안 줘. 또 한국 니들한테 요소수 안 줘. 한국 니들한테 참깨 안 팔아. 뭐 이런 거 됐죠. 그리고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유럽에 야 밸브 잠궈, 야 밸브 풀어줘, 이런 식으로 무기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 히토류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반도체, 배터리 이런 데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중국에게 저렇게 당해서 되겠냐 해서 이 히토류 독립하는 이 상황에 들어갔죠. 그래서 5월 5일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자 미국, 일본, 호주 등은 동남아 지역 히토류 생산을 늘리고 자체 정련 공장을 가동하는 등 독자적인 히토류 공급망 구축을 본격화했다. 그 결과 히토류 공급이 늘면서 국제 가격이 내려가자 중국 히토류 업체들이 무더기로 손실을 봤다. 중국 히토류 업계를 대표하는 중국 히토그룹은 작년 매출액이 5.4% 줄고 순이익은 45.7% 폭락했다. 올해 1분기에는 2억 8,900만 위안 적자를 보았다. 히토류 최대 수출업체인 북방히토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10% 감소했고 순이익이 60% 폭락했다. 히토류 빅5 업체인 성허자원 역시 작년 순이익이 80% 줄었고 올해 1분기에는 2억 1,600만 위안이 적자다. 이러한 현상은 히토류 국제 가격이 원소별로 30에서 40%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자, 중국이 2019년이죠. 그때 화웨이 사태가 발생하니까 중국이 그럼 니들한테 히토류 통제할 거야. 이래서 히토류 통제하고 하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야 중국에서 지금 히토류 어마어마하게 수입하고 있는데 쟤들이 지금 저러니까 반도체 못 만들어, 배터리 못 만들어. 지금 이 현대 21세기에 모든 제품에 반도체 안 들어간 거 없고 배터리 안 들어간 게 없는데 그러면 이 큰일 났다. 자, 그럼 히토류를 독립하자. 이런 상황이 되어서 히토류를 생산하는 업체 나라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렇게 부메랑을 맞게 된 거죠. 자, 히토류로 중국은 패권을 주려했습니다. 무위로 돌아간 중국의 자원 무기화 계획인데요. 과거 덩샤오핑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라고 했던 거죠. 히토류 정말 자 이렇게 아주 뭐 딱 보기에도 더러워 보이는 물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도 히토류가 있고 전 세계 어디에도 히토류가 있어요. 단지 그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게 좀 적다 이건데, 히토류는 희귀한 그런 물질이다 이겁니다. 원자번호 21, 스칸디움 39, 이트리움, 그리고 57에서 71 사이의 란타넘족 등 17종의 원소에 대한 총칭입니다. 실제 매장량은 풍부하나 단일 원소가 집중 매장된 광맥이 많지 않고 호돈소로 추출이 매우 어려워 가공 과정에서 비용, 환경오염, 산업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4차 산업혁명 유한 산업에서 소요가 매우 많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돼 자원 무기화 소재로 악용됩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가 어디에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많이 뭉쳐져 있는 게 중국에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뭉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히토류는 아니죠. 정제를 해내야 되죠. 그 정제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화학물질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오염된 이런 물이 생기는 거죠. 이 물에 들어가면 죽는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되죠. 그리고 뭐 바람 등 뭐 산업재해가 발생하죠. 이렇기 때문에 선진국은 야 우리 뭐 있어도 우리는 안 할래. 중국은 야 돈만 되면 다 해 그냥. 야 뭐 보호장구 필요 없어 그냥 돈 줄게 다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히토류를 그동안 많이 생산해 왔던 거죠. 그래서 국가별 히토류 매장량 2022년 기준인데요. 이게 석유의 예에서도 봤듯이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석유가 마르면 그냥 이 지구에 석유가 없어지는 줄 알았죠. 근데 계속 여기저기 조사해 보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현재 알려진 히토류 매장량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중국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44,000. 그리고 베트남이 22,000. 꽤 많습니다. 베트남은 영토가 중국보다 아주 좁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절반 정도. 그리고 브라질 21,000. 브라질도 지금 뭐 아마존 같은 전인 미답의 지역이 아주 많기 때문에 사실 더 조사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러시아 21,000. 러시아도 시베리아나 북극 지역에 전인 미답의 지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조사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인도 6,900, 호주 4,200, 미국 2,300 등등 해서 이렇게 있는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은 중국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한 거죠. 21만. 그리고 2등이 미국인데 매장량에 비해서 미국이 지금 이제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생산을 많이 해요. 43,000, 호주가 18,00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미국이 불리하죠. 왜냐? 뭐 미국, 호주 해봐야 이 매장량이 4,200, 2,300 이거밖에 안 되니까 또 그들은 환경오염 또 산업재해 이런 거 좀 따지죠. 그런데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별로 안 따지죠. 그래서 히토류 이 경쟁은 세월이 가면 미국 측이 좀 불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퍼뜩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제를 생각해내야 되죠. 그게 어디냐? 달입니다. 달. 자원이 노다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해서 유럽의 또 투자 좀 받고 그리고 일본도 좀 투자 좀 받고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가 뭐 달의 여신이다 라는 건데 달에서 이제 뭔가 해보겠다 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그래서 2030년대 초반까지 달 궤도의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뭐 그래서 달의 자원을 채취해보겠다 라는 건데 중국은 창허 공정 이 창허가 뭐냐면 달의 궁전에 사는 여신이래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창허 공정 그런데 왜 미국과 중국이 과거 미국과 소련이 했던 것처럼 이런 또 경쟁을 할까? 이제 달을 두고 냉전을 하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왜 하냐? 자원이 워낙 많다라는 겁니다. 이 달에. 자, 달에 가면 어떤 자원이 있나? 지구와 비교할 수 없는 고순도 히토류들이 있다라고 2019년 당시 나사 국장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지금 이제 지금 바뀌었어요. 직전 나사 국장인데 인류는 금세기 내에 달에서 엄청난 양의 자원을 채굴할 수 있을 것이다. 달에는 높은 순도의 히토류 금속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다. 이것이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우주 개발에 투자하는 이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항해 시대 때 유럽의 각국들이 유럽에서 서로 쟁탈전을 했죠. 땅 쟁탈전을 하다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이제 노동력과 자원이 있는 것이니까 서로 자원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야, 여기에서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 배를 타고 나가보자. 해서 자, 인도 가면 뭐가 많다던데 그래서 인도 찾으러 가다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다가 인도 여기가 인도인가 하고 보니까 인도가 아니야. 인도 차이나구나. 너무 멀리 왔네. 그래도 여기가 또 뭐가 있네 해서 인도 차이나. 그래서 또 인도 가다가 뭐야 여기 아메리카라는 걸 또 발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먼저 발견하고 먼저 깃발 꼽는 나라가 거기는 자기 거였어요. 그리고 무인도가 있으면 가장 먼저 발견한 나라가 자기 거다라는 것이 되어버렸죠. 마찬가지로 달도 먼저 깃발 꼽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거 이렇게 하면 그냥 자기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달에 빨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2020년대 초반에 달 착륙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달에 그 착륙해서 뭐 하려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빨리 달에 착륙해서 깃발 꽂아야 되는 거예요. 뭐 깃발만 꽂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거기다가 기지를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땅 하고 편말도 세우고 울타리도 쳐야 되겠죠. 그걸 빨리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토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고순도 히토류. 지금 여기는 뭐 여기저기 많이 잔물질이 많이 섞여서 이거 정제하는데 아주 힘들지만 거기는 정말로 고순도 히토류들이 엄청 많다라는 건데 자, 이 히토류만 있냐? 아니다.
결정적으로 정말 히토류는 잽이 안 되는 엄청난 것들이 다량 있다. 그게 뭐냐? 헬륨3. 그래서 이 헬륨3가 정말 핵심이다라는 건데, 이 헬륨3는 헬륨 동위원소 중 하나로 2개의 양성자와 1개의 중성자로 구성되고 핵융합 연료로 사용할 시에 방사성 오염물질 배출 없이 기존 핵분열 원자로 대비 7배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1톤으로 석탄 기준 4천만 톤, 석유 기준 1,400만 톤의 에너지 효율을 가집니다. 1톤에 약 30억 달러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달 표면에 미국 주산 110만 톤, 즉 3,300조 달러, 러시아 주산 274만 톤, 즉 7,410조 달러, 한국 돈으로 1,100경 원어치가 매장되어 있다. 그것도 표면에 긁으면 나온다. 뭐 캐야 나오는 게 아니고 긁으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 여기 이제 지금 여기 바닥에 있고 파란색이 보입니다. 이게 지구 대기권이에요. 지구고 저기 있는 게 달이죠.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그리고 달은 대기가 없으니까 대기권 없죠. 그래서 이 태양풍이 부는데 이 태양풍 안에 헬륨3가 다량 들어있는데 이게 지구를 태양이 쪼고 있으니까 빛을 내리 쪼고 있으니까 태양풍이 들어와요. 그런데 대기권에서 튕겨서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달은 대기권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가서 계속 이 헬륨3가 묻는다 이거예요. 계속 묻고 해서 이 달 표면에 헬륨3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데 이 헬륨3는 보시다시피 1톤에 30억 달러치의 가치, 1톤에 4조 원 정도의 가치. 와, 어마어마하죠. 그게 미국 주산 110만 톤, 러시아 주산 274만 톤이 묻혀있다. 깔려있다 이거 깔려있다. 이걸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 헬륨3로 이제 발전소를 만드는 거죠. 지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핵융합 발전. 그래서 인류 문명의 혁명적 진화를 가져올 핵융합, 그리고 헬륨3인데, 그래서 달에 간다는 거예요. 이 핵융합은 이제 꿈의 에너지가 아니다. 실현의 문턱 가까이에 와 있다. 2030년대 중반 실증로를 거쳐 2050년에는 상용 핵융합 발전소가 운영될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의 연구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집어넣어서 핵융합을 한다. 뭐 좋죠. 좋은데 여기에는 폭발의 위험도 있고 또 폭발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체르노빌에서 후쿠시마에서 이러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런 폭발이 일어났을 때 방사능 오염이라는 부수 피해가 너무나 치명적이고 이런 게 있죠. 그러나 헬륨3로 핵융합을 하게 되면 효율도 우라늄보다 훨씬 좋으면서 폭발 위험도 없고 또 혹시나 그럴 리도 없지만 폭발한다고 해도 방사능 오염 이런 것도 없고 너무 깨끗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 핵융합 효율 좋고 위험 없고 완전히 그냥 헬륨3가 에너지를 지배하겠죠. 그러면 헬륨3가 지구에 완전히 그냥 보편화되면 우리 어떻게 되냐? 전기를 펑펑펑펑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왜? 워낙 싸니까. 물가도 내려가겠죠. 왜? 전기가 싸니까. 모든 것은 전기로 생산하지 않습니까? 공산품을. 그러니까 이 원료가 되는 전기 가격이 내려가니까 원료도 이제 공산품도 싸지겠죠. 이런 건데, 자, 여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죠. 여기 있는 그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인데 이거 한 대면 1년이면 끝이다. 1년에 이거 한 대면 끝이다. 이 스타쉽이라는 우주선 지금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데 다회용이에요. 쏘아 올려서 이제 헤드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밑에 있는 추진부는 다시 내려앉아서 10번 쓸 수 있습니다. 10번. 그런데 이 우주선의 페이로드 탑재량이 150톤. 150톤. 그래서 이게 달에 가서 헬륨3 150톤 끌고 오면 돈이 얼마입니까? 1톤에 4조 원인데 와 150톤이면 거의 이 600조 원 정도의 돈 가치를 긁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죠. 지구에서 달을 가려면 지구가 훨씬 더 중력이 세기 때문에 아주 힘겹게 이 올라가서 대기권을 돌파하고
그래서 지구에서 계속 중력으로 당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밀치고 계속 달로 가야 돼요. 힘겹죠? 그런데 달에서는 대기도 없죠. 중력도 6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달에서는 그냥 퉁 튕겨주면 지구까지 쑥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착륙할 자리만 잘 찾아서 착륙하면 150톤 딱 풀어놓으면 이 150톤 가지고 70억 명의 인류 전체가 1년 반을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런 거 보면 야, 일론 머스크 정말 천재구나 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너무나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판 영해 구단선 달에 군사기지 세우려는 중국의 야욕인데 지금 남중국해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여기 예전에 명나라 때 정화의 함대라는 게 있었죠. 정화라는 황관이 함대를 만들어서 여행을 하면서 아프리카까지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여기 깃발 다 꽂았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네 거라고 그 산호초에다가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군사기지 만들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걸 달에도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창어 계획으로 중국은 2030년까지 달에다가 기지 짓는다. 그런데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으로 2030년까지 달 궤도에 정거장을 짓는다. 중국이 더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24년 4월 17일 빌 넬슨 나사 국장, 아까 그 사람의 후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성공과 발전을 거두었다. 우리는 소위 민간 우주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중국의 프로그램이 군사 프로그램이라고 믿는다. 지금 우리는 중국과 달을 놓고 경쟁 중이다. 우리는 중국이 우주가 평화적 사용을 위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라지만 중국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본 적은 없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중국은 달에 무기를 배치하고 군사 기지화해 미국의 접근을 막을 수도 있다. 깃발을 꽂고 그곳이 자기들 영역이라며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말이 의심스럽다면 지금까지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보면 된다.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그럼 폐악질을 하고 있죠. 이 해상민병동원에서 다른 나라 상선들, 어선들을 에워싸고 또 이 필리핀의 관공선에 물대포를 쏴서 쫓아버리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달에 착륙해서 우주기지 짓고 아무도 못 들어와. 오면은 다 쏴버린다 해.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깃발을 꽂아버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야, 니들 왜 들어와? 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양진영의 우주전쟁입니다. 왜 양진영이냐? 이 중국이 이제 또 러시아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혼자 하려니까 기초과학이 아무래도 조금 딸리죠. 그래서 러시아의 손을 잡고 러시아와 2030년까지 달에 우주기지 짓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진행 중이고 미국은 유럽, 일본 등의 투자를 조금 받아서 2030년대까지 달 궤도에 정거장을 짓자. 많이 딸리죠. 한국도 이 아르테미스에 미국 계획에 약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투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가 자원의 보고인데 이 자원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 달 갔다가 월석 가지고 왔죠. 그거 분석해보고 또 레이저 쏴서 그 반사되는 거 가지고 분석하고 해보니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달에. 그리고 가기는 힘든데 돌아오기가 너무 쉽다. 중력이 없으니까 퉁 쏘기만 하면 그냥 지구까지 쑥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빨리 전전 정권에서 달 착륙할 거야 라고 했던 그 계획을 결코 잊지 말고 계속 진행해서 우리도 달에 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에 있는 정말 무한대의 이 희토류 그리고 에너지 자원을 우리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영화되어서 정말 이 진영으로 나뉜다면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같이 해야 되겠죠? 중국과 러시아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은 약속을 안 지키죠. 뒤통수 치는 게 그냥 다반사죠. 야, 니들 말 좀 안 들으니까 니들 안 나눠줘. 싫어, 저리 가. 라고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신뢰, 신용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우리는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것도 우리의 투자를 더 늘려야 하지 않냐. 왜? 너무나 큰 이익이 보이니까. 라는 달 프로젝트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